장자도 세상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자에 나오는 인간세편 같은 거죠. 장자 인간세편에 나오는 주인공은 공자와 공자의 제자 안회예요. 안년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장자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 그게 인간세입니다. 그래서 왕부지 같은 유학자는 장자의 인간세편을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자전이 전인진 요소이다. 자전, 스스로도 온전하고 그리고 전인,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요소. 아주 신묘한 기술. 이게 인간세편에 있다. 그래서 군자가 취할 만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부지는 철저한 유가거든요. 왕부지 같은 학자는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명나라 말기, 명나라의 벼슬을 했다가 결국에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잖아요. 이민족이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왕부지가 있고, 황종이가 있고, 왕부지가 있고, 방이지가 있고, 또 고연무가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명말청초의 4대가입니다. 네 사람이.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아마 황종일 거예요. 그래서 무협지 같은 데도 황종의 이런 식으로 좀 희자 대신에 의자로 잘못 써가지고 황종의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할 정도인데, 뭐 동양의 루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일단 전통 유학자로서의 가치를 끝까지 가장 잘 지킨 사람은 누구냐? 왕부지입니다. 이게 이제 황종이, 방이지, 고연무가 전부 저술량이 한 400만 자 정도 되고요. 방이지는 800만 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다산정약용은 500만 자가 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하죠. 근데 방이지나 뭐 고연무나 황종이는 뭐 잡다합니다. 지식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왕부지는 그냥 사소오경만 갖고 800만 자 저술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역한다 그러면 주역 문자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자풀이, 어휘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장 하나하나 보고 전체를 보는 철학적 견해, 주역 하나만 해도 저술이 한 5종 정도 되고 그래요. 이제 그런 학자인데 어쨌든 이런 시대에는 동양의 그 전통 사회에서 이 지식인, 사라고 하는 집단은 대부가 되지 않으면 대부는 벼슬 하는 거죠. 사는 벼슬 하지 않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대부가 되는 길을 포기한다고 하는 건 세상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냥 절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추구해야 할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게 벼슬을 해서 대부가 돼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 이 대학 배운 거 맞죠? 대학은 정치예요. 소학은 소자지학이고요. 소학은 소자지학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수기, 자기를 수양하는 방법을 연마하는 게 소자지학이고, 대학 그러면 수기치인, 수기를 하고 나를 먼저 다스리고, 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치인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뭐 나를 잘 못 다스려도 치인할 수 있죠. 근대사회 맥락으로 하면은 내가 뭐 엉망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권력만 주면 돼요. 군대 안 갔다 와도 다 돼요. 다 되는데, 일단 이 수양론이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유학 입장에서는 이게 수기가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안 되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학이 있는 건데, 이건 결국 대부가 되어서 정치를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 네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 망했잖아요. 명나라에 출사를 안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출사를 했기 때문에 망한 명나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사를 청나라에 못하죠. 못하게 되니까 이제, 왕부지 같은 경우는 뭐 격렬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자민족이나 뭐 이런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서 뭐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를 변명하고 이러기 쉬운데, 왕부지는 철저하게 반성해요. 자기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인정사정 없이 뭐 반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끝까지 신념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황종이의 묘소에 갔습니다. 묘소에 갔더니만, 자신이 신념을 지켰다고 이렇게 써놓은 글이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나는 신념을 지켰다, 내 지제를 지켰다고 써놓은 글을 보니까 어쩐지 지키지 않았다는 걸 자꾸 확인해 주는 것. 그런 거 많죠. 자꾸 지키지 않았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 같고, 본인은 출사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출사를 합니다. 청나라 조정에. 자기 제자들도 다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간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뭐라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니까 그 정도 해두고요. 황희진은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청원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됩니다. 유학자가 스님이 되니까 이건 이제 사실은 그 당시 가치관으로 볼 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주지 스님까지 합니다. 괴로우니까. 그래서 왕부지한테 편지를 보내서 같이 공부하자고 편지를 보내니까 왕부지가 안 가요. 고현무도 어쨌든 청나라 조정에서 혜택을 받았던 다 받아요. 다 받고, 이 왕부지만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고 오직 그냥 초야에 묻혀서 농사 짓고, 돼지 치고.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이제 농사도 지어보고, 돼지도 잡아보고, 돼지도 키워보고 한 사람이 이 노노맹자 주석한 거 하고요.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 주석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왕부지 주석은 굉장히 뛰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학자들인데, 고현무도 이제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편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고현무도 반성을 많이 하죠. 천하가 망하는데 필부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필부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백성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백성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근데 왕부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자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부지는 철저한 유가이기 때문에, 장자라고 하는, 보통은 이제 장자면 우리가 이단시 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장자의 이야기를 군자가 취할 만한 점이 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장자의 그 태도를 바람직한 것으로 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장자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공자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죠. 세상을 떠나지는 않지만. 육아는 아주 미묘해요. 법가 입장에서 보면은 육아인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공허한 겁니다. 이건 법가 입장에서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육아인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실천할 수 있을 뿐이지 남을 인의의 길을 가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가 입장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게 강제적 규정이거든요. 강제와 처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으로 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법가 입장에는 덕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 덕은 강함에서 생긴다. 덕은 강함에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강함은 어디서 생기느냐? 역에서 생긴다. 힘. 덕은 힘에서 생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덕이라는 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구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덕은 힘이 있지만 무력에서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법가 입장에서 볼 때는 육아는 이제 굉장히 무력하고 자기 스스로 인의를 실천할 수는 있지만 남들로 하여금 인의를 실천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장자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법가에서 내세우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인이라고 하는, 인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 호불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불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임금이 호불해에게 천하를 양보하니까 호불해가 하수에 빠져 죽습니다. 천하를 다스려달라 하니까 하수에 빠져 죽어요.
기세 왜 빠져 죽었는지 말이죠. 빠져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무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광은 이제 상하천의 사기에도 나옵니다. 그 사기 백이숙제 열전에 보면은 백이숙제 이야기 말고 무광 이야기도 잠깐 나옵니다. 허유와 무광 이야기 나와요.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양위하는 대목이 장자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허유가 이야기하는 게 당신이 천하를 이미 다 다스려 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천하의 주인이 된다면 이거는 빈 껍데기가 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당신은 실제로 천하를 다스린 사람은 실제로는 요임금 당신인데 내가 이제 와서 그 이름을 차지한다면 나는 이제 빈 껍데기가 되는 거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실제의 손님이다. 실제 손님이다. 명자는 실지빈, 실제의 껍데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나대로 그럼 껍데기를 차지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허유가 거절을 하죠. 요임금은 천하의 양해를 거절합니다. 근데 허유는 뭐 빠져 죽거나 하진 않았어요. 허유는 빠져 죽거나 하진 않고 이 후대의 기록이지만 그 사모리역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허유가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이게 그 강에 가서 귀를 씻어요. 그 시냇가에 가서. 그러니까 소부가 와서 소모기로 왔다가 허유 보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요임금이 와서 나한테 천하를 그 받아달라고 더러운 얘기를 해서 내 귀가 더러워져서 씻는다. 뭐 그러니까 소부가 그 더러운 귀 씻은 그 물을 내 소가 먹으면 안 되니까 상류로 가서 마시겠다. 그러면서 소를 끌고 가요. 뭐 그런 이야기들 나와요. 근데 빠져 죽거나 하진 않는데 이 무광 같은 사람이요. 아까 호불호 같은 사람은 요임금이 그렇게 양보를 하니까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무광. 이거는 은나라 때 탕임금이 무광을 찾아가서 천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니까 무광이 황하에 빠져 죽습니다. 무광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탕임금 가서 부탁하니까 빠져 죽는데 무광 옆집에 있던 신도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도적. 이 사람은 탕임금이 무광에게 와서 천하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내일은 나한테 오겠네 하고 미리 빠져 죽습니다. 신도적 옆에 있던 신도적 옆집에 살던 사람은 또 기타인데 기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빠져 죽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오겠네 이래가지고 설마 진짜 이랬겠습니까만 하여튼 장자에는 이렇게 나와요. 전부 청렴결백한 사람들이었다. 청렴한 사람들이었다. 결백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천하라고 하는 권력을 받지 않는다. 이걸 보여준 사람들이다. 이 장자는 이런 사람들 비판합니다. 예를 들면 형용고고 바짝 마른 그 구론 같은 사람. 구론은 그 초나라의 대부로 있다가 그 상관대부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스스로 명나수에 몸을 던져버리죠. 그런 사당의 관계 제가 재작년 여름에 7월 달에 중국에 보면은 이제 중국 이렇게 있으면 좀 이상합니다만 여기 이제 중앙쯤에 무한이라고 있어요. 이제 무창과 한양이 합쳐진 곳인데 이제 양자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악양이 있습니다. 그 악양에서 장사로 가는 길에 명나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구론 사당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그 지도를 미리 왜 그 구글 위성지도 있잖아요. 그걸로 미리 다 찍어보고 다 보이더라고요. 구론 사당이 보입니다. 클릭 하면요. 위성지도로 보면 이거 보여요. 그래서 딱 미리 재가지고 출력을 다 해갖고 갔어요. 아니나 갔더니 그 현지에 있는 가이드가 그런 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여기 있다. 지목을 해서 이제 갔는데 안 그랬으면 또 못 갔겠죠. 가서 현지에서 알아보면 오히려 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구론을 추모하는 시간도 갖고 했는데 가서 글도 읽어보고 했는데 구론은 어쨌든 초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결국
그 망국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또 자기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스스로 자칫 명나수에 몸을 던져버리죠. 형용고고라고 이 구련의 모습이 아주 바싹 말라버린 나무처럼 야윈 모습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게 이제 구론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장자는 구론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런 사람을 비판해요.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청년 결백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진다든지 뭐 이런 걸 비판해요.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신도적이나 기타나 허유나 무광이나 또 구론 같은 사람들은 구론은 직접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그런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여긴지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 일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대신 한 사람들이다. 그 적인지죠. 적은 꼭 맞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적은 적당하다 이러죠. 적당하다. 적당, 적합, 합당 다 같은 뜻이죠. 적지 이러면 뜻에 꼭 맞았다. 적지. 뜻에 꼭 맞았다. 장자가 나비가 돼서 꿈에 날아다니는데 자기가 장자인 줄 모르고 틀림없이 나비인 줄 알았다. 뜻에 꼭 맞았다. 전혀 나비였는데 몸이 무겁다든지 하지 않았다. 그걸 적지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신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을 잊어버린다. 그럴 때 적족. 네. 적족하게 되면 망족한다. 네. 망족.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 물을 잊어버린다 그러죠. 꼭 맞으니까. 없으면 이제 힘든 겁니다. 그게 바로 도라고 보는 건데요, 장자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 그게 도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 결론쯤에 나올 이야기고요. 다른 사람에게 꼭 맞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겼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상당히 예리한 구석이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국엔 청렴결백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든지 또는 살신성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꼭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맞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결국 다른 사람들의 청렴결백한 관념에 꼭 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위안거리를 제공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론의 정신세계가 장자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요. 장자는 절대 몸을 던진다든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조문대가 되거나 말거나 절대 장자는 몸을 던지거나 죽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구론은 그러죠. 공자야 그럴 계기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고, 맹자도 그럴 계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자는 그게 다, 자유인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어떤 정신세계가 더, 그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장자보다는 그런 구론이나 공명이 주장하는 것이 더 세상에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 장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가치가 그러면 제한되고 금지되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라져버리고 나면 법가식의 아마 국가주의가 횡행을 할 겁니다. 만약 이런 장자식의 견제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이게 없다면요. 그 목숨을 걸고 살신성인한다고 했는데 살신성인이 아니고 남의 위안거리나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비판한 것이 장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건 좀 직설적인 비판이고요. 분명히 구론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비판한 건데 그런 걸 비판하기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죽음이나 또는 그 불행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 자체를 반성해 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당장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자의 비유입니다. 장자가 이제 똑같은 비유를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천학이라는 말. 천학은 이제, 이른바 학철부어라는 말도, 학철부어라는 게 고사는 잘 아실 거예요. 철은 이제 수레바퀴 자국이죠. 수레바퀴 자국인데, 도로에 수레바퀴 자국이 이렇게 나면은, 이게 이제 도로라 치고요. 수레바퀴 자국이 이렇게 패이면은, 비가 왔을 때 이 수레바퀴 자국에 물이 고이겠죠. 근데 이거야 뭐 본래 이게 도상무원지수니까 길가에 근원이 없는 물이니까 금방 말라버리죠. 이 속에 이제 붕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 수레바퀴 자국 고인 물에 붕어가 있다. 이거 오래 못 살죠. 오래 못 사는 상황이 이제 뭐 장자에도 나와요. 그 학철부가 장자가 이제 그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가마우에게 가서 가마우가 이제 부자고 배설도 높고 하니까 가서 곡식을 좀 꿀라고 이제 가요. 가니까 가마우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은 돈이 없고 다음 달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당신한테 꿔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제 제가 오다 보니까 길가에 누가 부르더라. 그래서 봤더니만 이 학철부어가 이 수레바퀴 고인물에 있던 붕어가 이야기를 하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물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바가지만 부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바빠서 안 되고 내일 월나라에 가면은 월나라 왕에게 얘기를 해서 월나라 서강의 물을 모두 다 4대강의 물을 다 너한테 보내주마. 그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붕어가 당장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한데 뭐 언제 있을지도 모를 그 물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하고 그냥 나를 찾으려면 건어물 가게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난 벌써 말라 죽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런 식의 비유가 나올 때 학철부어가 나오는데요. 그 학철부어가 역시 이제 비슷한 얘기로 나오는 게 이제 천학인데 샘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말을 학자. 샘이 말라버리면 이 물고기가 함께 상처는 함께 남아있다. 육은 육지, 마른 땅 이런 뜻이에요. 샘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마른 땅에 상처 함께 남아있으면서 구는 토해낸다는 뜻입니다. 상구이 습하고 습기를 토해낸다. 서로 이제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던 물을 이제 토해내고 상류이 맞으라. 말은 거품입니다. 거품을 토해내서 서로 적셔준다. 이제 이렇게 서로 토해져서 습기를 적셔주고 또 거품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하는 것, 이게 인의다. 이게 인의다. 근데 이 인의가 나쁘다고 하진 않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만 못하다. 불효는 이만 못하다.
상망호, 강호. 물고기들이 강과 호수 속에서 살면 망자가 잘못되네요. 상망의 강호. 호남은 은하 같죠. 강과 호수에 살면서 상망, 서로 잊고 지내니만 불여 못하다. 상망은 서로 잊어버린다. 이제 이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샘이 말라서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서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상구이습하고 상유이 말하고 이렇게 서로 돌봐주고 보듬어주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만 못하다. 강과 호수 속에서 서로 잊어버리고 지내니만 못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이 물고기는 상망호든가 어든가 뭐 하여튼 그런데 이게 같은 뜻이니까요. 물고기는 강과 호수에서 상망, 서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은 상망호 도술. 도술에서 상망, 서로 잊어버린다. 사람에게 그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게 강호라면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도술이다. 인의를 넘어선다. 이런 장자 입장입니다. 장자 입장인데 공자는 아닙니다. 공자는 이 입장이 아닙니다. 공자는 이걸 넘어서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넘어서지 않고 잊어버리지 못해요. 공자가 결국 얘기하는 건 세상이래요. 인간 세상에도 세고 세간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입장입니다. 언거하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서로 잊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입장, 그게 공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치도입니다. 이게 이제 공자의 도를 장자나 또 뭐 노자나 이런 다른 도와 견주어 봤을 때 공자가 지니는 도의 성격, 그러니까 법가나 이런 것과 다르게 보았을 때 공자의 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자의 도가 공자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해 준다면, 그럼 실제로 공자가 원했던 길은 무엇이었나? 역사적으로 어떤 도를 추구했는가? 이제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건 이제 공자의 도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는 그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치도 중에서 주나라의 도예요. 주나라의 도. 그래서 이 주나라의 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자는 때로 보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주나라 도에 대해서 공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